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 방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이 유력한데 미중 갈등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에 탄체하는 개천절 집회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도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 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계 당국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들을 성희롱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렸는데 알고 보니 서울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MBN이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 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방한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재우 기자입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초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동맹국인 한국도 들르는 차원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배경으론 최근 크게 불거지고 있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역안보 협의체인 쿼드와 관련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도쿄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한국의 반중전선 동참 요청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대북 도발 자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한반도 정세 관리 차원에서의 북한 인사와의 접촉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스가 일본 총리와 오늘 오전 전화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정상 간 공식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건 지난해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정교회 기자입니다. 축하 서신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스가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지TV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오늘 오전 전화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일 정상 간 전화회담이 이뤄지면 지난해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으로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 통화 다음 날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통화에서 스가 총리는 취임 인사와 함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되 강제 동원이나 수출 규제 등 예민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 시절 일본을 방문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스가 총리께서 합리주의자이시고 한일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베 총리 때와는 좀 더 진전된 그런 태도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일 간 협의가 아베 총리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일이 제법 많았다며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아베 총리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딜 가나 체온 측정이 필수라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틈을 타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체온계를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무허가 체온계 중엔 불량 제품도 많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 안에 체온계가 담긴 상자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모두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입니다. 적발된 무허가 체온계는 불법 제조된 체온계 3만 개와 불법 수입된 중국산 체온계 1,900개 등으로 13억 원 상당입니다. 이 중 약 1만 개가 이미 전국 학교와 기업체 등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무허가 채용계 중엔 불량 제품도 많았습니다. 허가받은 제품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0.2도를 갖다가 벗어나는 그 제품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고열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험을 해봤더니 허가받은 정상 체온계는 38도로 측정했지만 무허가 체온계는 정상 체온에 가까운 36.7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온도가 정상 체온인 36.5도보다 0.3도 높은 36.8도인 점을 감안하면 1도 이상 오차가 나는 불량 체온계는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체온계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표시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방침을 두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한 보수단체는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시위를 열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 내 10인 이상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차 안에 혼자 있으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적다는 주장에 경찰은 대규모 집회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차량 집회는 괜찮다며 재차 주최 측에 힘을 실었고 방역에 방해 안 되고 교통에 방해 안 되고 법률에 방해가 안 되면 헌법상 권리인 거를 뭐 때문에 막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천절 집회를 방조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자제 요청은 결국 또다시 쇼였습니다. 광화문 집회 세력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우리가 남이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국토교통위원 시절 직위를 이용해 가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탈당했습니다. 이 박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이 정치 공세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명의 건설사가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합니다.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을 선택했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리 사욕을 채운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추미애 사태 등으로 공정성 시비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희생양 삼아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탈당이 아닌 의원직 사퇴라며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또 정치개혁 TF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제2의 박덕흠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도 당내에 이해충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전수조사를 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이게 결정되면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해충돌 기준을 명확히 해 상임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 방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멈춰있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4차 추경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기습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협치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4차 추경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공수처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하겠다며 투트랙으로 압박했습니다. 야당이 법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서 법이 무력화된다면 부득이하게 우리 민주당은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이 안건 상정에 동의하는 분은 손을 들라고 했다며 이게 협치냐고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처리한 4차 추경 합의 문서가 마르기도 전입니다. 코로나 민생 법안은 다 뒷전이고 오로지 공수처법입니까? 민주당 측은 소위의 법안이 상정된다고 통과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야당과 논의해 나가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 측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이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군 당국은 오늘 오전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어업지도선을 타고 업무에 나섰던 공무원 A씨가 실종된 건 지난 21일 오후입니다. 북방 한계선 NLL에서는 10km쯤 떨어진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2km 해상에서였습니다. 점심시간 안 보이니까 배 자체적으로 침실도 가보고 이제 배 전체에 수색을 해봤어요. 발견이 안 되니까 해경에 신고를 한 겁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 군 당국은 잦은 월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해상에 표류하다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아 숨졌고 북측이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 경계병이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총격을 하고 화장했던 겁니다. 군 당국은 이런 얘기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만 밝혔는데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도 관계 당국이 확인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씨가 출소 후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조두순. 정부가 현행법상 조 씨의 보호수용시설 재격리 등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조 씨가 오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라고 전한 가운데 안산에 머물고 싶어 했던 피해자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조두순 거주지 반경 1km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71대 추가 설치하고 경찰관 5명을 투입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지만 피해자 가족의 불안감은 큽니다. 법무부도 조두순이 출소 후 불안정한 생활 상태를 지속할 걸로 예상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상황.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피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논란을 빚는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이트를 이어받은 새 운영자도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인터넷상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을 게시해온 디지털 교도소.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무원과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고유정 등의 신상이 공개돼 있는데 사법부를 대신해 사회적 처벌에 나섰다며 누리꾼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적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경찰이 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베트남 호찌민에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우리 경찰의 공조 수사 요청을 받은 베트남 공안부가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그제 저녁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한 지 20일 만입니다. A씨는 성범죄 피의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비행편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차단됐던 해당 사이트가 다시 운영되면서 A씨에 이은 새로운 운영자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서울의 한 주점에서 한 남성이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술에 크게 취한 탓인지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렸는데요. 이 남성은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 차량 한 대가 출동하고 곧이어 또 다른 경찰 차량과 함께 경찰관들이 주점으로 들어갑니다. 그제 새벽 1시 20분쯤 서울의 한 주점에서 한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주점에서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성희롱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남성을 제지하던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에게도 고성과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직무를 배제시킬 정도의 큰 그건지 여부는지 좀 판단을 해서 추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징계 절차가 들어갑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이 2년 만에 유엔 총회 특별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코로나19에 힘들고 지쳐있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험담이 담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75회 유엔 총회 특별 연사로 나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뒤틀려버린 일상 속 경험담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Our world tour was totally canceled. All of our plans went away, and I became alone. I looked up but couldn't see the stars at night. 절망의 순간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옆을 지켜준 동료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의 동료들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토닥이며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따뜻한 연대로 극복하자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t might feel like it's always night and we'll always be alone, but the night is always darkest before the first light of dawn. 코로나19 팬데믹 속 방탄소년단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Lif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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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ive on.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캠핑카를 타고 6개월간 마음껏 여행하고 싶다면 흔히 직장을 그만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여기 마치 여행 상품 아닐까 다시 보게 되는 구인 광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업체가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6개월간 캠핑카를 타고 여러 국립공원을 탐험하는 일인데요. 방문한 공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SNS 계정에 올리면 끝. 21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행하면서 돈도 벌고 신의 직장이 이런 걸까요? 게다가 맥주도 무료로 제공된다는데 이만하면 복지도 괜찮은 것 같죠? 오랜만에 우주 소식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주 추운 극지방의 밤하늘에서 운이 좋아야만 볼 수 있는 신비한 오로라가 해성에서도 처음 포착됐다고 합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영롱한 오로라. 그동안 태양계 행성들에서만 오로라가 포착돼 왔는데요. 이번엔 영국의 한 연구팀이 67P로 불리는 해성에도 오로라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다만 이 해성엔 자기장이 없어서 오로라가 지구에서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이라고요. 무려 반세기 동안 오로라를 연구해온 이 팀도 이렇게 해성에서 오로라를 발견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선선합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순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옵니다. 모레까지 영동에서는 많게는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따라서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해안가에서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영동 지역에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에선 구름 많겠고요. 영동에서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의 비는 오늘 오전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는 오늘 낮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단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먼저 비가 그쳤어도 밤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 광주 25도, 강릉 20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내륙 지역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